5월 3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보고 좀 조용조용하게 뉴스 브리핑을 했으면 좋겠다. 또 인상 쓰지 마라. 이렇게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부드럽게 아주 세련되게 뉴스 종편이나 공중파 프로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선천적으로 체질적으로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있고요. 솔직히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인상도 쓰고 소리도 높이는데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정말 변덕쟁이를 지지한 것 같아요. 나라의 운명이 다 되었다면 뭐 어쩌겠나요.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말하면 뭐합니까? 대통령을 믿고 살아야 될 국민이 주적이 대통령이 되어 고와 같으니 남의 대통령을 기대해 보려던 국민들, 이건 하늘의 뜻입니다. 기막힌 나라입니다. 라고 글을 보냈습니다. 자, 이 말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자기 나라 대통령이 못 믿으니 적 같으니 미국의 대통령한테 기대어서 그 사람을 우상하고 신처럼 떠받드는데, 근데 그 사람도 지금 자신의 이해에 따라 가지고 변심하는 듯이 보이니 이게 참 보통 걱정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걱정하듯이 저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도 보면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바텀 라인, 이 부분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보면 저 동네도 대통령 한 명에 따라서 또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부에서요. 지금 신이 나서 거의 하이퍼 텐스 상태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어제부터 임무를 시작한 폼페이오 국무장관, 어제 취임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기죽은 볼턴 NSC 보좌관. 이 속에서 미국이 과연 북한과 어떤 협상을 할 것인가. 대략적으로 제가 추정을 해보면 6개월에서 1년이라는 미국의 시한이 2년 플러스 알파 정도로 연장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북한에 대한 단계적 보상 조치가 있는 쪽으로 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안은 어디서 많이 듣던 안이죠. 한국이 트럼프의 정치 일정에 맞춘 비핵화 꼼수를 이렇게 뭔가 기획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제가 한 2주 전에 이야기한 내용대로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그 카드를 폼페이오를 북한에 보내서 김정은을 만난 뒤에 굳혀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김정은은 트럼프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비핵화 하겠다. 세부적인 부분은 그래도 우리를 좀 들어주라. 우리 말도 조금은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나서 끝을 내자. 그래서 폼페이오는 신이 나서 트럼프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모든 방향은 그쪽으로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제일 많이 찍힌 사람은 인도의 모디 총리고, 그 다음에 2등이 트럼프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5,140만 명 가량의 팔로우를 거느리고 있는데요. 그가 트위터에 이렇게 올리는 글 내용에서 북한의 김정일 관련한 부분을 보면 올해 들어서 김정일을 만날 거다.
비핵화는 북한과 세계에 좋은 일이다 등 긍정적인 말로 최근에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징은 포커페이스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봐요. 자, 그런 사람이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고 또 북한과의 회담에서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면 이것은 트럼프가 실제로 북한하고의 회담을 이렇게 파열음을 내지 않고 되도록이면 합의점을 찾는 상태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서한을 벌써 보냈다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으로 이렇게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한국의 한반도의 평화만 얻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니까 관대하다라고 표현을 썼다고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본인이 그런 생각이 없으면 지금 그런 거를 논할 때가 아니고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트럼프가 과거에 이 미국 정부들이 북한에 억류된 자들의 석방을 요구했지만은 소용이 없었는데 주목하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하고의 회담 장소와 날짜가 2, 3일 안에 발표되고 그 발표 직전에 그러니까 오늘 내일 중에 미국인 인질 3명이 석방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가 국무부 장관으로 어제 취임했는데요. 트럼프가 국무부로 직접 가서 이 폼페이오를 가리키면서 국무부에서 전보다 더 큰 기가 느껴진다. 여기 있는 바로 이 사람과 함께 이 기운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4월 2일 날 북한을 방문한 폼페이오에게 IAEA 사찰을 수용을 포함한 강화된 비핵화 검증을 받겠다라는 뜻을 트럼프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핵 사찰을 받겠다. 자, 미국 측은 폼페이오를 통해서 김정은에게 CVID에 해당되는 확실한 북한의 핵 폐기를 이야기를 했고 김정은은 폼페이오에게 성의 있는 협상에 미국이 나서주는 조건으로 핵 동결에 이은 신고, 사찰 의무까지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집중적인 핵 사찰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의심스러운 시설을 더 들여다보는 특별 사찰까지도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문제에서 핵심은 북한이 과연 얼마만큼 핵을 가지고 있는가 신고를 하고 그 신고 내용이 맞는가 하는 핵 사찰과 검증이 핵심인데요. 이 부분을 김정은이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과연 핵 사찰과 검증이 실제로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될 것이냐? 그게 지금 굉장히 의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핵을 사찰 검증해서 몇 개가 있고 몇 개를 폐기하고 하는 부분을 하려면 적어도 4, 5년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폼페이오는 어제 국무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핵 사찰 검증 등과 관련된 인물들을 이렇게 국무부에 이 군비 통제와 국제안보 책임자, 검증과 이행 담당자 등으로 각각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국무부에서 북한과의 회담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핵 사찰과 검증이다라는 부분을 지금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핵 사찰과 검증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북한하고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의한 협상을 하기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 그래서 회담이 끝난 이후에 곧바로 시작될 사찰 검증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이 영변 핵시설만 해도 검증해야 될 건수가 400건이고 북한 전체에 10,000건이 넘는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북한이 이렇게 위장을 하고 한마디로 핵 개발과 관련된 각종 시설, 장비, 핵 연료 등을 이렇게 속일 때 실제로 IAEA가 이것을 찾아낼 수 있을 가능성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북한은 92년에 IAEA에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 양을 80g이라고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12kg나 더 추출했다라는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2007년에도 한 20kg가량의 플루토늄을 빼놓고 나머지를 신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신고한다면 핵폭탄 하나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6kg나 오렌지 크기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북한 전역에 숨겨두었을 때, 또 플루토늄이 아닌 원심 분리기에서 나오는 고농축 우라늄을 숨겨두었을 때, 이럴 때 이걸 어떻게 찾아내는가? 북한이 그 외에 핵을 만드는 데 필요한 나머지 물자들도 북한 전역에 분산시켜서 숨겨놨을 때, 그래서 분해해놨다가 조립만 하면 곧바로 핵무기가 완성되는 상황에서 과연 북한의 핵 적발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북한의 지하시설만 10,000곳이 넘고 핵을 검증하기에는 아주 좋지 않은 최악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미 과거에도 IAEA 사찰에서 핵시설이나 물질 등을 숨겨서 속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비핵화를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볼턴이 이야기한 대로 몇 개인지 알아야 뒤질 것 아니냐. 그리고 몇 개인지를 알아야 비핵화했고 그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몇 개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협상에 착수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딜레마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걸 사찰 검증을 하고 또 그 개수를 북한이 정확하게 이야기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서는요, 이것이 사실상 북한 스스로의 선의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 폐기가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걸 협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만이 결정할 수 있는 핵 폐기를 과연 김정은의 선의에 기대어서 이것이 폐기될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협상에 들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더 이상 북한하고의 문제에서 실험을 하기 싫다. 이쯤 해서 적당히 미국 국민들한테 그냥 점수 따고 끝내자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보수층에서 죽어라고 기대하는 볼턴은 뭘 하고 있느냐. 지금 트럼프, 폼페이오, 볼턴 이 3자 간의 관계를 좀 보면요. 3월 8일 날 정의용이가 백악관에 날아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3월 13일 날 틸러슨 국무장관이 폼페이오로 교체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23일 날 볼턴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날 해리스 한국 대사가 임명되었어요. 자, 이 날짜를 보면 정의용이 3월 8일 날 갔다 온 뒤에 트럼프 쪽에 누군가가 이 라인이 연결되어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하려고 그런다.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해봐라. 그때 미국은 굉장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이 협상, 그래, 한번 해보겠지만은 우리는 원칙을 갖고 밀어붙이겠다. 그러면서
너네들이 협상 전에 명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협상이 깨지고 그 다음에 협상에 가서도 너네들이 장난을 치면 깨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미국 조야의 대부분 미 북 간의 협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틸러슨 장관을 경질을 시키면서 트럼프가 폼페이오, 트럼프의 유일한 사랑을 받고 의심을 받지 않는 척근이 폼페이오입니다. 이 사람은 군인 출신으로 일찍 옷을 벗고 지금 변호사를 하고 하면서 하원 의원을 들어와서 트럼프의 눈에 딱 들었죠. 대선 때부터. 그래서 트럼프가 틸러슨을 폼페이오로 교체할 때는 북한 쪽의 라인이든 아니면 정의용 쪽 라인에서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은 트럼프한테 별개로 북한으로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김정은의 말을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란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렇게 하기에는 폼페이오밖에 없었고 CIA 국장. 그래서 곧바로 폼페이오를 국무부 장관으로 앉히고 자신이 부담스러운 틸러슨에게는 그런 일을 시킬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폼페이오가 CIA 국장에서 국무부 장관이 되는 이 교체 선상에서 4월 2일 날 북한에 갔어요. 이것도 아주 이례적이죠. 그래서 직책이 교체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4월 2일 날 북한에 갔고 김정은으로부터 비핵화와 사찰 검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온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 폼페이오를 보내기 전에 또 역시 원칙론자이고 켈리나 매티스하고 통하는 이 맥마스터 NSC 보좌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미국 군부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게 될 거기 때문에 폼페이오가 북한으로 가기 전에 NSC 보좌관을 볼턴으로 교체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3월 13일 날 국무부 장관, 3월 23일 날 NSC 보좌관 등이 각기 교체가 되고 그 사람들이 침도하기 전에 북한과의 김정은과의 회담을 통해서 일정하게 이 트럼프가 김정은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국무부 장관, NSC 보좌관, 껄끄러운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국무부 장관을 자기 핵심으로 충성을 바치는 신복으로 앉히고 그리고 NSC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마스터를 드러낸 겁니다. 근데 볼턴이 그럼 왜 됐느냐? 볼턴은 강성 아니냐?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협상을 깨려고 그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볼턴이 앉은 부분은 미국 국방부가 추천하는 NSC 보좌관 등을 배제하고 또 트럼프 자신의 측근을 앉히려면 너무나 이렇게 트럼프가 벌써 두 번째로 바꾸고 세 번째 보좌관을 앉히는데 여기에 자기 사람을 앉힌다면 욕을 먹으니까 통제 가능한 볼턴을 앉혔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통제 가능한 볼턴이라는 것이 기존의 볼턴 이미지와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요. 볼턴이 지난 4월 29일 날 폭스 뉴스에 출연을 했는데요. 근데 폭스 뉴스 앵커가 어느 쪽 볼턴을 믿어야 되냐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북한을 질타한 볼턴과 또 최근에 이렇게 좀 조용하게 있는 볼턴,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당신이 진짜 모습이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볼턴은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에 폭스 뉴스에서 외교 안보 쪽의 해설가로 이 폭스가 우파 방송이니까 입만 열면 매우 강하게 독재자들을 비판해오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도 매우 강하게 비판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날 폭스뉴스 앵커 기에는 북미 회담에 대해 핏대를 올리며 반대하지 않는 볼턴의 태도가 의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우리 방송에서는 안 그랬는데
오늘은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이날 볼턴은 리비아식 해법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철저한 비핵화 검증을 요구하면서도 첫 회담에서 북한이 마음을 바꾼 그런 증거를 찾고 싶다면서 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자, 이런 초강경파 볼턴이 이런 식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이 폭스뉴스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의 언론에서는 뭔가 트럼프가 미북 회담을 잘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신호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폭스뉴스 앵커가 어느 쪽이 당신의 본 모습이냐라고 물은 것은 볼턴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꺾고 트럼프에 복종해서 지금 미북 회담을 잘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볼턴은 우리가 지금까지 볼턴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칭송에 맞지 않고 볼턴이 한국을 구할 구세주처럼 트럼프는 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비중을 두고 또 볼턴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군대나 행정부는 계급이 깡패입니다. 트럼프가 계급이 대통령이니까 트럼프 앞에서 현재 트럼프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반대를 하면 그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아일보의 이 볼턴 기사 제목이 토 달면 다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턴은 트럼프의 길을 잡아서 트럼프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볼턴이 트럼프의 길을 잡아서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볼턴의 전통적인 입장이 아니라 트럼프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대에 맞추어서 볼턴이 맞춤식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맥마스터 보좌관은 켈리 비서실장을 거쳐서 트럼프하고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볼턴은 트럼프한테 직보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서 켈리가 소외되고 있다. 제가 어제 이야기한 트럼프가 미군을 철수시키려 해서 켈리가 말렸다. 그게 2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켈리, 맥마스터, 매티스로 이어지는 이 군부 장성 출신의 삼각 편대가 트럼프의 이 북한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점점 원칙적이고 강경적인 입장으로 몰고 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맥마스터부터 바꾸고 틸러슨도 바꾸고 그러면서 폼페이오를 꼽고 또 군 출신들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볼턴을 꼽아서 볼턴의 생각이 트럼프한테 반영된다기보다는 트럼프의 생각에 맞는 이야기를 볼턴이 주문 생산한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턴이 그의 옳은 소신을 꺾고 트럼프의 맞춤형으로 이렇게 다가갔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트럼프 주변에서 볼턴이 자주 출몰하고 트럼프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맥마스터나 틸러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트럼프로부터 해고가 됐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배넌 같이 트럼프가 대선 때부터 그 혼란한 트럼프의 가치들을 정리해서 우파적 이론으로 꼽아주고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였던 한마디로 트럼프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배넌이 쫓겨나 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 볼턴은 배넌하고 비교하면 파리 목숨이죠. 그렇기 때문에 볼턴 같은 경우에는 결국 백악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턴이 29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프리랜서 시절에는 내가 마음대로 이야기했지만은 이제는 그게 내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단지 보좌관일 뿐이라면서 자신의 강경한 입장을 트럼프한테서 앞에서
고집할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돌리고, 또 자신이 강경하게 말했던 옛날 발언들을 영상으로 폭스뉴스가 틀어주니까 약간 머쓱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볼턴은 이제 북한이 내놓을 속임수를 적발하는 정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것도 트럼프가 꼼꼼하게 따지지 말고 적당히 그냥 일단은 잘된 것처럼 하고 넘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볼턴이 아니다, 여기서 깨야 된다고 하면서 트럼프를 과연 협상장에서 끌어낼 힘이 있는가? 그게 문제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볼턴이 옛날보다 한층 고분고분해졌고, 그런 다음에 트럼프의 심기를 읽고 트럼프의 심기에 맞는 그가 원하는 형태의 조언을 하면서 거기에 살짝 자신의 견해를 조금 얹어서 하겠지요.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 회담이 잘 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예상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정중하게 회담장을 떠나겠다라는 그 단서 조항 정도가 볼턴의 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이야기하자면, 트럼프는 북한하고 자기가 직접 딜 쳐서 끝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많이 기울어져 있고, 북한은 트럼프의 여러 주변 상황들을 파악하고 정치적 약점을 파악한 뒤에 아마 한국에서 기획해서 북측에 전달했을 걸로 보이는 트럼프의 정치 일정, 11월 달 중간선거, 2020년 7월 달에 공화당의 대선 후보 확정, 이런 일정에 맞추어서 북한이 단계별로 비핵화를 해가고, 또 그 과정별로 미국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대북 제재 해제, 인도적 지원 같은 부분들을 눈 감아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가면서 이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어쨌든 앞으로 2년 동안에 북한에 대한 핵 사찰 검증 쇼부터, 또 무슨 곧 있을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 쇼, 또 좀 잘 돼가면 ICBM 폭파 쇼 같은 거를 하겠지요. 자, 이런 쇼들을 하면서 끌고 가다가 김정은은 자기가 취할 것을 취한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지켜보고, 거기에서는 또 그 다음 수를 생각을 하면서 판을 엎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정하게 이 안보적 문제에서는 판이 진행돼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판을 엎어봤자 불가역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었다가 다시 판을 어떻게 엎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그 사이에 미국하고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또 이 북미 수교를 추진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빨리 가버리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미국 행정부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찰 검증, 핵에 대한 사찰과 검증은 그야말로 100년을 해도 완전히 완벽하게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에 속는 셈 치고 믿어주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북한이 5년, 10년쯤을 우리가 정말로 그런 걸 안 하는 걸 보여줄게,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북한의 진위를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속는 줄 알면서도 이 모든 것을 한 2년 안에 비핵화한다면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의 트럼프의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